자, 지금 우리가 해볼 거는요,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투명한 글자를 만들어 보는 예제를 해볼 거고요. 지금 하는 부분에서 주된 부분은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레이어에다가 스타일을 주는 기능, 요게 이제 주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림을 하나 열어오게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타입 툴로, 글씨를 적는 요 타입 툴로 글씨를 여기다가 적을 위치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타임 레이어가 생기면서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글씨를 적을 때 윗부분에 보시면 옵션 바에 이게 이제 글씨체가 되겠죠. 원하시는 글씨 폰트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글자에 대한 속성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글씨체를 골랐느냐에 따라서 속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좀 굵은 글씨체 중에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레이어 스타일 볼 때 얇은 글씨체는 조금 보기가 힘들어서 굵은 글씨체 중에 한 개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요 T라고 적혀 있는 게 글씨 크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원하시는 글씨 크기 정도를 잡아볼게요. 한 72포인트 해볼까요, 이번엔? 그 다음 여기가 속성.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없음 말고 다른 것들이면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강하게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놓고 그 다음 여기는 문단의 정렬 방식인데 왼쪽 정렬을 할 거니까 여기 왼쪽 정렬로 맞춰져 있는지를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글씨 색깔인데요. 여기를 눌러서 흰색으로 맞춰놓고 확인할게요. 그 다음 우리가 글씨를 적을 건데요. 글씨는 자연 한 스푼이라고 글씨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한 스푼이라고 글씨를 적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오른쪽 상단의 확인 또는 컨트롤 엔터로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현재 보시면은 타임 레이어로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스타일을 줄 거예요. 따라서 이 자연 한 스푼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레이어 패널에 하나, 둘, 두 번째 보면 FX라고 적혀 있죠. 얘가 레이어 스타일이에요. 한번 눌러볼게요. 이 자연 한 스푼이란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 FX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는 요 경사와 엠보스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사와 엠보스를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 일단 나왔고요. 이 레이어 스타일 옆으로 치워보면은 여기 글씨에 경사와 엠보스가 적용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사와 엠보스는 튀어나온 듯한 효과를 말해요. 그래서 글씨를 보시면 약간 이렇게 입체감을 갖는 듯한 느낌을 가져오죠. 그래서 스타일의 요 깊이라든지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내가 튀어나온 정도를 원하는 만큼으로 맞춰서 둘 수가 있어요. 스타일에는 내부 경사와 외부 경사, 쿠션 엠보스 등의 효과가 있는데요. 기본은 내부 경사로 되어 있고요. 외부 경사는 위쪽이 편편하고 튀어나온 효과. 그리고 쿠션 엠보스는 쿠션이 보면은 수가 놓여져서 박혀 있으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쿠션 엠보스 효과까지 튀어나온 효과들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기본 값은 내부 경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사와 엠보스는 어찌됐건 튀어나오게 보이는, 즉 입체감을 줄 수 있는 효과다. 이렇게 일단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는 기법에서 뭐 거칠게 깎게라든지 부드럽게 깎게 등을 조절해 보시면서 모양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히 이 경사와 엠보스는 튀어나온 효과다. 약간 엠보싱이라 하잖아요. 올록블록한 거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는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물론 더 나아가서는 여기다 이제 윤곽선을 내가 좀 더 멋있게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텍스처를 질감을 넣는다든지 이런 효과들을 내줄 수는 있는데 핸드폰 두고 왔어요. 우리가 뭐 질감까지 넣거나 이렇게 쓰진 않고요. 보통 이렇게 경사를 줘서 그러니까 엠보싱 효과를 줘서 입체감을 나타낼 때 주로 쓰더라. 이런 정도로만 볼게요. 자, 경사와 엠보스 한번 확인해 보셨다면은
옆에 있는 체크 표시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아까 들어갔던 스타일이 사라졌죠. 자, 이번에는 획을 눌러볼게요. 획은 옆에 있는 체크를 누르는 게 아니라 요 획이라는 칸, 여기 요 줄을 그냥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획이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크기는 테두리 두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는 보통은 바깥쪽으로 되어 있어요. 네,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색상은 까만색이 지금 되어 있는데 눌러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넣으면은 이렇게 테두리의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집어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글씨만 적혀 있을 때 눈에 잘 띄지 않잖아요. 그럴 때 글씨에 강조를 주고자 할 때 이런 획을 집어넣어서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색상을 고를 때 우리가 색상표에서 직접 고를 수도 있지만 여기 그림에 있는 색깔을 가져오고 싶다면 그림을 클릭하시면 색깔이 가져와지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 유형은 색상과 그레디언트 그리고 패턴까지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내가 만약에 패턴을 만든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테두리 획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이 쓰는 건 색상이니까 색상 정도 확인해 보시고 질문 일단 받는 걸로 할게요. 자, 경사와 엠보스 획까지 일단 보았는데 현재 질문 있는지 보고 나머지 내부 그림자, 외부 그림자 또 설명드려 볼게요. 자, 획 설정했던 거는 옆에 체크 표시를 눌러서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었어요. 자, 내부 그림자라는 걸 볼 건데 내부 그림자는 뭐냐면요. 이 안에, 객체 안에 그림자가 생기는 걸 내부 그림자라고 해요. 그래서 내부 그림자를 누르면 이렇게 글씨가 마치 파여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그림자가 생겨요. 거리를 좀 띄워보면 이렇게 글씨가 마치 경계가 파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자, 이런 식으로 내부 그림자의 경우는 글씨 안쪽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객체 안쪽에 그림자가 들어가는 걸 내부 그림자라고 한다. 그림자에서 여기 있는 까만색은 그림자의 색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넣으면은 그런 색깔로 그림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투명도는 그림자의 불투명도, 진하고 연한 정도. 그리고 각도는 그림자가 원래 빛이 비치는 쪽에서 이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 그림자의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그림자는 이 객체 안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가는 걸 내부 그림자라고 해요. 확인하셨으면 옆에 체크를 풀어볼게요. 자, 이번엔 맨 밑에 있는 드롭 섀도우를 볼 건데 이 드롭 섀도우는 그림자를 외부에다가 넣을 때 그림자 효과를 드롭 섀도우를 써요. 내부 그림자보다 훨씬 많이 쓰는데요. 드롭 섀도우를 눌러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나는 게 보이죠? 각도랑 거리, 스프레드 크기에 따라서 그림자의 정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마 내부 그림자보다는 드롭 섀도우를 더 많이 쓸 건데 외부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내부 그림자, 드롭 섀도우 이렇게 두 가지 설명드렸고 한 번씩 적용해 보시면서 역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내부 광선은 안쪽의 빛 효과예요. 자, 내부 광선을 눌러보면은 혼합 모드는 아마 기본값은 스크린으로 되어 있을 거고 아무런 효과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글씨 적은 게 흰색인데 흰색보다 밝은 색깔은 없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형태에서 제가 보이게끔 하려고 이 혼합 모드는 표준으로 바꿀 거고요. 여기 있는 색깔을 찍어서 내가 그냥 좋아하는 색깔, 뭐 빨간색 좋아하시면 빨간색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변화가 보이죠? 이렇게 내부 광선은 안쪽으로 빛 효과를 나타내는 걸 내부 광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기라든지 경계 감소 등을 조절해 가면서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빛 효과가 들어온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보통 빛은요, 안쪽에만 있지 않고 바깥쪽으로 새어나오죠. 따라서 이 내부 광선과 좀 세트로 들어가면 좋은 효과가 외부 광선이에요. 외부 광선은 바깥쪽의 빛 효과로 여기서 색깔을 내가 설정을 해서 놓게 되면은 마치
그 네온 사인과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색깔 크기는 어느 정도 퍼지게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내부 광선과 외부 광선을 설정을 했을 때 약간 뭐랄까요, 네온 사인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근데 이 효과는 그렇게 많이 쓰는 효과는 아니라 이런 효과도 있구나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부 외부 광선 이 두 가지 또 체크해보고 나머지 또 설명드릴게요. 자, 세틴이라는 거는 금속 광택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틴 효과를 눌러보면 이렇게 금속에 광택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모양이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이뻐 보이세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팅 같은 경우는 뭐 금속 광택 효과구나, 거리 이렇게 좀 조절해 본다든지 이런 느낌들 좀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쓰는 효과는 아닌데 가끔 이제 뭐 효과 낼 때 쓰다 보면 가끔 쓸까요? 뭐 그런 정도? 자, 세팅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색상 오버레이는 색상으로 입히는 효과예요. 아까 돌아다닐 때 어떤 분이 글씨를 색깔로 입히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색상으로 입히면 색상 오버레이, 여기서 고른 색상으로 입혀지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색깔을 누르고 확인해 보면 색깔이 입혀지죠. 불투명도를 낮추면 그 전에 있던 색깔과 혼합돼서 보여질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흰색이니까 뭐 별로 많이 쓰는 효과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그라디언트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흰색에서 뭐 검은색까지 가는 뭐 어떤 색깔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레디언트였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에 이렇게 오버레이를 이용해서 글씨를 조금 화려한 어떤 그라디언트 글씨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라디언트는 여기 메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나와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설정해서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색상을 회색, 옅은 회색, 뭐 좀 덜 옅은 회색 이런 식으로 섞어서 만들면 약간 금속 같은 느낌을 오히려 여기서도 더 낼 수가 있거든요. 해서 이런 것들로 효과를 내서 만드는 그런 전단지들도 좀 많이 있는 편이라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이런 어떤 그라디언트로 간단하게 색깔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요 그라디언트는 예전에 그라디언트 툴 할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그게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해서 기능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해놓고 드롭 섀도우를 같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약간 튀어나온 경사와 엠보스 효과를 집어넣어가지고 약간 어떤 금속 글자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 때, 그럴 때 이렇게 섞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많이 본 게 보통 이제 헬스장 같은 데 보면은 좀 화려하게 꾸며놓은 전단지 같은데 이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효과가 간혹 들어간 걸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가끔 저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는 효과까지는 아니더라.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턴 오버레이는 패턴으로 입히는 효과인데 내가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걸로 이렇게 입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효과예요. 그러면 내가 만든 패턴에 예를 들어 뭐 획을 넣어가지고 뭐 꾸며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양을 꾸며서 제작을 할 때 패턴 오버레이도 간혹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효과라면 드롭 섀도우 그리고 획 이런 정도를 많이 쓰고 있고요. 가끔 이제 경사와 엠보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마다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획이랑 드롭 섀도우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은요, 요 예제에서는 투명 이미지를 만들 때 글씨가 튀어나와 보여야 하고 그림자가 살짝 들어가야 조금 더 입체감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제가 준 효과는 드롭 섀도우랑 경사와 엠보스 정도 일단 줘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효과가 들어갔죠? 자, 불투명도는 레이어 자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투명도가 100일 때는 레이어가 다 보인다면 불투명도를 0으로 맞추면 레이어에 준 효과까지도 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이 밑에 7이라는 게 있죠. 이 7을 효과를 조절을 해보면 7을 0으로 놓으면은 이 레이어에 있는 색깔 부분만 없어지기 때문에 이 효과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입체감 있는 어떤 글씨 느낌으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뭐 워터마크 이미지로 쓴다든지 그렇게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만들어 보고자 이 예제는 구성을 했고요. 주로 이 예제에서 제가 설명할 내용은 레이어 스타일이었다는 거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질문 받는 걸로 할게요. 아까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질문일 수도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보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fx가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간 거고 요 옆에 보시면 눈 모양 아이콘들 보이죠? 내가 여기서 경사 엠보스를 끄겠다면은 여기 눈 모양 아이콘을 끄면은 이렇게 경사 엠보스를 꺼서 볼 수도 있고 다시 누르면 경사 엠보스를 켜서 볼 수도 있어요. 다시 칠값을 제가 100%로 만들어 보면은 흰색 글자가 제대로 보이게 되겠죠? 자, 아까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이었는데 일부의 색깔을 내가 바꾸고 싶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색깔을 입히고 싶다 라는 질문인데 자연에다가만 내가 색깔을 자연 색깔인 녹색을 넣고 싶어요. 이런 경우라면 글씨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타입 2를 고르고 글씨 부분을 딴 데 두면 이렇게 지금 보면은 타입 2에 요 네모 보이죠? 네모 칸. 이거는 뭐냐면 클릭하면 글 상자가 새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자 근처로 가서 보면은 이 네모 칸이 사라져요. 그죠? 여기 근처로 가서 요 위쪽으로 가니까 여기 주변에 네모 표시 있던 게 사라졌죠. 이 상태는 누르면서 끌면 이렇게 블록 지정이 잡히고 글씨를 수정하거나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연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블록을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타입 툴이니까 위쪽에 보면 옵션 바에 색깔 있죠. 색상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색상 톤이 아까 녹색이랬으니까 녹색을 고르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색상 톤을 클릭하시면 색깔이 바로 입혀지는 걸 볼 수 있죠. 확인.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꾸고 이제 적용할 거니까 위쪽에 확인 버튼을 누르거나 단축키면 컨트롤 엔터였죠. 이렇게 누르면 적용이 되더라 라는 거였어요. 자, 이게 하나의 질문 사항이 될 수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아까 레이어 스타일 다룰 때 질문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그거 좀 설명을 할 건데 레이어 스타일은요. 요 빈 공간 눌러도 따닥 누르면 레이어 스타일이 나와요. 근데 아까는 여기 드롭 섀도우를 여러 번 플러스를 눌러주셨더라고요. 그죠? 자, 그거를 눌러라라는 의미는 아니긴 한데 자, 제가 이 부분에서는 획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획이라든지 내부 그림자 이런 데 보면은 몇 개는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붙어 있죠. 이게 CS6에서는 없었던 기능이 CC 버전에 생긴 건데요. 획을 내가 원래는 하나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획을 추가할 수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획은 크기를 좀 더 크게 하고 색깔을 다른 색깔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색깔을 여러 개를 이렇게 또 추가해서 넣어볼까요? 밑에 거는 좀 더 두껍게 넣고 색깔을 노란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여러 겹으로 설정해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기능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아까 우리가 획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 버튼처럼 보여서 클릭을 했다 보니까 획만 자꾸 생기고 뭐가 적용이 안 되고 이러셔서 좀 당황하셨을 거라 미리 설명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CC 버전에서 조금 확대된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획을 여러 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떤 글씨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글씨가 있다면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다.
필요 없을 때는요, 밑에 보면 쓰레기통 있죠? 이거 눌러서 꺼버리면 돼요.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기능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른 반에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았던 기능이었는데, 우리 반에서 일단 아까 그 레이어 부분에 좀 질문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까지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 문제 없이 잘 연습이 됐다 라고 하면은 저희 7시 53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8시 5분에 들어가면 되겠죠? 8시 5분에 수업 들어갈게요.